이게 개념적인 부분이라 이상한 삽질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두 함수 fx, 라지 fx, 라지 gx가 모두 다항함수 fx의 부정적 분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부정적 분이 라지 f, g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함수를 쓸 때 그냥 인테그랄로 표현해도 되지만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라지 fx를 다시 또 어떻게 해서 지금 적분을 또 했죠. 그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라지 f하고 라지 gx는 상수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상수 차이만 나요. 그러니까 두 개 빼면 상수여야 돼. 근데 그걸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가 나와. 그 다음에 그 함수들의 f에다가는 2를 넣고 그 다음에 g에다가는 0을 넣는다. 이게 지금 기출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기출에 나왔어요. 지금. 라지 f2 빼기 g의 0인데 이렇게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f하고 g는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같이 연산이 절대 안 됩니다. 하려면은 이 함수에다가 2 넣고 여기다가 진짜 때려 넣어서 0을 넣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차피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라지 gx를 미분하면 또 스몰 fx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느낌이야. 라지 fx를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걸 쓰지 않지만 이 의미는 그래요. fx dx에다가 어떤 상수 그 다음에 gx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 자체에서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니까 잘 봐봐. 이렇게 쓰면 문자 지금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도 뭘 뱉어내냐? 적분상수를 뱉어내기 때문에. 알았지? 근데 또 얘들 이런다니까. 그럼 선생님 어차피 적분상수 나올 거 그냥 저기 뒤에 시원 시트를 안 붙이면 되나요? 아 이것도 좀 곤란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무슨 짓을 할 거면 두 개를 빼거나 그러면 봐봐요. 똑같은 식인데.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둔다고 하면 얘는 하나를 붙이셔야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았지? 다르다는 부분이 요 차이가 생기는 거. 아까처럼 C1, C2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테그랄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게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정적분으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나온 김에 이 문제는 쉬운데 이거 나온 김에 그냥 이렇게 라지 fx나 gx 이렇게 언급을 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적분하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피적분 함수하고 원함수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지 f에 3이 0이다. 0이라는 함수값을 주잖아. 알았지? 그러면 C 이렇게 쓴다. 정적분으로 쓰는 방법. 3부터 x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냐? 이해했지?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이 문제처럼 라지 f, 라지 g 이런 멘트가 있어. 이런 함수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말을 대놓고 해주잖아. 그러면 그냥 1번이 당연히 뭐야? 1번이 요거야 요거. 요게 1번이야.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아이디 1번은 당연히 이게 1순위야. 알았어? 이건데 반대로 이제 f 가지고 스몰 f 가지고 g하고 라지 f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f에 3이 2다. 어떻게 할래? 이거 왜 이거 3 했는지 알지? 알다시피 정적분 했을 때 위아래 넣으면은 3 넣으면은 딱 0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응용이라는 것을 해볼까요? 라지 F3이 2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뒤에다 2 붙이면 돼요. 단순하게. 아, T다. 미안. 변수 원래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상관없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쓰면 되죠. 왜냐면 3 넣었을 때 0이 되게 한 다음에 플러스 2니까. 이해됐지? 이렇게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수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변형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됐어? 이제 이건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 이 문제로 갑시다. 문제로 가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라지 fx 이게 왜 11번에 있는지는 절대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이거는 뭐지? 상수차이가 나지? 그지? 상수차이가 나. 그러면 어떤 상수를 그냥 문자로 해도 되는데 그거를 적분을 했어. 그리고 정적분 항상 없겠지. 그죠? 멸종했죠? 저걸 누가 적분을 하냐고?
그 적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길이가 마이너스 2, 길이가 2니까 곱하면 상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아니, 상수면은 쉽게 하자. 쉽게. 상수잖아. 그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잖아. 적분하면 사각형 넓이 아니야. 길이가 2인데. 그죠?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함수 값이 위냐 아래냐 뭐 필요 없이 그냥 곱셈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무슨 관계야? 얘네들이 3차이가 나는구나. 3차이가 나는. 그래서 실수 안 하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라지 f x는 gx에다가 그래서 얘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gx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gx는 라지 fx에다가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라지 f0에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야. 그래야 라지 f로 해석을 해야 이제 보이는 거지, 11번.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11번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대칭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볼까요? 이거를 월요일에 본 친구들은 뭐 뭘 풀었어도 선생님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본 친구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지, 그지? 얘가 지금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어? y는 ax제곱에다가 y는 로그 a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한 놈만 이동을 했어. 원래는 로그 ax였으면 얘네 둘이 서로 어떤 관계? y는 x 대칭 관계잖아요. 그죠? x 대칭 관계인데 이 상태에서 근데 너만 이동을 했거든? 근데 이동을 해도 괜찮아. 대칭이 될 수 있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내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방향? 마이너스 1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대칭성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요건 어때요?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정확하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원래 그 역함수인 로그 함수가 있었어. ax제곱에 로그 ax에 있었고, 알았지? 이 점선으로 된 함수를 이제 하나만 그거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잡으면 이 그래프를 1 가고 1 내린 거야.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온 게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죠.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 얘네 둘도 대칭이 맞는데 이 대칭인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 거야. 알았지? 살짝 움직여. 근데 얼만큼 움직이냐 문제지. 한 놈만 이동을 하면 그거의 절반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절반? 알았어. 그러면은 이 y는 x가 이동을 어떻게 한다고? 얼만큼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너는 2분의 1만큼 가야 돼. 그리고 네가 지금 마이너스 1만큼 아니 1만큼 내려갔으니까 또 어때?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2분의 1에 2분의 1만큼 내려가요. 알았지? 네, 그래서 원래는 잘 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x 마이너스 2 이런 원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냥 결과만 봤을 때는 어때? 그냥 1만 슉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절반씩 이동을 한 거다. 알았죠? 이 문제도 이런 원리를 바로 찾아가지고 몇 초 만에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에 12번에는 시험지에 A, B의 그 가운데 정중앙에다가 알았지? 중점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y는 x 마이너스 1 직선을 그어야 돼. 알았어? 그어야 돼.
그거 해야 돼. 알았어? 저거는 설명이고 이제 문제 풀 땐 이렇게 가야지. 지금 그래프가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요. 맞지?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 점이 여기가 a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 님들아. 맞지? 가운데 대칭인 직선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y는 x-1이라고. 알았지? y는 x-1이고 이 사이의 거리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징하다 이거. 그치? 3루트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욕을 안 먹어? 피타고라스 기울기로 비율 쓰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지 않아. 그지? 하지 않아. 그래서 요렇게 요런 이야기 하면 되죠. 알지? 그래서 이 길이가 3. 알았어? 요 느낌.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누구냐? 뭐 이런 좌표가 있겠지. 둘이 만나는 교점이겠지. 거기로부터 얼마씩 떨어지는 곳이야. 2분의 이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3씩 앞뒤로 가는 그런 숫자다. 알았지? 2분의 3씩 더하고 빼고 이런 느낌. 알았어? 그랬을 때 AOB의 넓이를 물어봤죠. 알았어? K는 일단 뭐 K로 정리를 해도 되고 Y좌표가 4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4네. 아닌데? A의 Y좌표 4. 얘가 4. 얘가 4네. 그지? 그럼 이거 좌표 나오겠네요. 그죠? 원래 보통 어떻게 문자로 두고 문제를 풀거든, 대부분은. 근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덧셈 뺄셈 하면 끝나겠지, 그지? 자, 이게 4야. 그러면은 이 Y좌표가 4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 이거 직각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짜리야. 그지, 얘들아? 2분의 3짜리야. 그럼 여기 좌표에 Y좌표가 나오네. Y좌표가 나와. 근데 Y좌표, 봐봐. 직선 있는데 Y 하면 X 나오죠? X 넣으면 다 나와요, 좌표. 그냥 나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어? 문자로 두지 않아요. 남들은 다 문자로 둬도 이렇게 해, 그냥. 뭐, 이 정도 난이도는. 13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 1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가 sin A 더하기 sin B는 5분의 6분의 5 루트 3. 그러니까 지금 예각삼각형에서 sin 값의 합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 sine을 그냥 더하는 거. 이게 지금 수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존재한 우리한테 있는 무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게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지? 이런 애들인데 지금 봐보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B예요. 사인끼리 이렇게 더하는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떠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B를 A로 바꿔. 알았어? B를 A로 바꿔서 각의 관계가 나와가지고 B를 A로 바꾼 다음에 아니면 각변환을 통해서 코사인으로 바꿔서 뭐 제곱하다든가 그런 과정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얘는 절대 아니지. 그냥 봐도 지금. 그죠? 네, 절대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알았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외접원 반지름 있지? 반지름이 없어도 어쩔 수 없긴 한데 반지름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요 친구를 보면은 뭘로 바꿔야 돼? 변의 길이로 바꿔서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돼?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다. 근데 그것이 더했더니 뭐야? 6분의 5 루트 3이다. 근데 지금 2R 나왔지? 그죠? 2R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볼까요? 2R 값을 넣으면 6분의니까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뭐란 얘기야? 5 루트 3이죠. 그지? 우리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이 나왔어. 맞지? 예,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그럼 빨리 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 그려봐. 대충. 알지?
이게 A고, 얘들아, 이게 B잖아. 이거 두 개 더해서 5루트 3이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A, B가 3루트 3? 3루트 3 나왔네. 이거 두 개 합 나왔고,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외전 반지름 나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삼각형 ABC 넓이, 그랬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변의 길이 합 B 있고,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게, 뭐 이거의 합이 얼마다? 그럼 그런 애들 엄청 많지 않을까요? 점이, 그지? C가 움직임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를 골라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 그지? 3이야? 3인가? 아무튼. 그지? 이런 애는 딱 정해져 있다. 예.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합이 나왔고. 오케이? 13번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반지름 있고 변 있으니까 이쪽 찾으시면 뭐 돼버릴 거니까. 14 갈게요. 14. 14. 자,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하고 g1이 같고 f3하고 g3이 같대요. 그 다음에 지금 나조건에서 나조건은 뭐 가는 뭐 그냥 함수값이 같다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x가 무한 들어갈 때 fx분의 gx가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하나는 무한되고 하나는 그냥 1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 fx분의 gx 극한 요거는 좀 이것부터 좀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또 3 곱하기 환장한다 지금. 그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gx가 k 값이다.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f1 곱하기 g3이 0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나서 해야 돼. 지금 보기 한번 쭉 미리 봐볼래? 기억.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문제 보기가 각각 따로따로 푸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석을 한 다음에 한 방에 쭈르륵 풀어내는 건지를 봐보면 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K 값을 여러분들한테 딱 지정을 해준 게 아니잖아. K가 니은에서 K가 얼마일 때 또 얼마. 디귿. 물론 이제 디귿은 그런 게 있죠. K 곱하기 F3이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나 조건에서. 그러면은 얘가 아니 fx분의 g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건 그냥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 b를 구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뭘 해야 돼?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에서 얘네가 지금 0분의 0꼴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만약에 자 이걸 써야 되겠구나. f1은 g. 이제 요 조건이 중요해지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극한 구할 때 0분의 0꼴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냥 대입하죠. 그지? 그냥 대입하잖아. 느. 그거 얼마야? 분모 0 안 돼. 분자 0 안 되고. 알았어? 그럼 그냥 대입하겠지. 얼마냐고. F3분의 G3. 맞나요? 그지? 0분의 0꼴이 아니면 그냥 넣잖아요. 1이에요. 지금 같잖아요. 얘가 1이야. 그 다음에 1로 가도 똑같이 그렇다고 치자. 알았어? 그러니까 F2하고 F3이 둘 다 0이 아니고 G3도 0이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전부 다 0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0이면 얘가 0이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이 친구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센 말은 그러니까 얘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라고 치면 알았어? 이들은 지금 운명 공동체니까 0이 아니라고 치면 얘들도 역시 0으로 안 가는 거니까 약분 샥샥 해버리면 1이 나온다고. 근데 2가 3이 되는 일이 보여져요. 2대 3이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들은 0분의 0꼴이 되는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F1. 근데 뭐 F1이면 G이 똑같으니까 뭐 분모라고 콕 집어서 할 필요는 없겠고 센 말은 그거예요. 여기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 해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0분의 0꼴이어야 돼. 그래서 기억에서 이야기는 F1과 G3의 곱이 0이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G3 어차피 F3과 똑같으니까 바꿔치기 하면 F1하고 F3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란 얘기지. 알았어? 그럼 곱하면 0이겠네. 기억이 맞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0분의 0꼴일 때랑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둘 다 0인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시작을 해. F1하고 F1도 그러니까 이거지. 네가 0이냐 네가 0이냐 알았어? 둘 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0분의 0꼴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을 해보자. 이해됐죠? 근데 그들의 최고창의 계수의 B는 1대 K예요. 그죠? 1대 K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래서 문제에 2차가 나온 거야. fx가 둘 다 x-1과 x-3을 인수로 갖고 있어. gx가 맞지? x-1과 x 둘 다 갖고 있어. 왜냐하면 한 놈이 갖고 있으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1과 3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 최고창 계수를 A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둘을 나눠보니까 K가 됐다는 거는 G가 K만큼 더 크다는 뜻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어? 그런 느낌.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어디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2대 3이라는 거죠. 그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다가 집어넣고 효리나 집어넣고 알았지? 그게 이제 2대 3이다. 알았어? 이걸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약분시키고 나머지 숫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저게 모순이 된다면 무슨 뜻이야? fx하고 gx는 x-1이랑 x-3을 둘 다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죠. fx가 뭐 계수 비율은 똑같으니까 여전히 x-1을 갖고 나머지를 누가 아닌 3이 아닌 근을 갖는 경우하고 또 그 다음 뭐겠어? 3을 갖고 남은 그지? 1이 아닌 근을 갖는 경우. 원래는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14번과 15번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에요. 알지? 이런 그 인수의 뭐랄까 상황을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보통 극한 문제 이렇게 극한 형태 극한값이 얼마다 뭐 이런 거 나온 문제는 보통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알지? 그런 느낌. 그래서 제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가정해놓고 이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 이거였으면 좋겠다. 예. 그럴 거면 14번일까 이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게 이제 14번 문제가 되겠고 요거는 오늘 한 문제 그러니까 공통의 객관식 중에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오답을 한다 그러면은 14번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13번을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4번은 그냥 공통이 무조건이고, 13번은 좀 다를 것 같아, 케바케. 개인별로. 내가 만약에 13번을 조금 고민을 했다. 고민을 좀 오래 했다. 무조건 오답하셔야 돼. 도형은, 알았어? 도형 문제, 이거 모의고사에 있는 도형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술술술 이렇게 쭉 풀렸다. 맞지? 그러지 않은 이상, 좀 고민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오답하셔야 돼. 맞았어도. 맞죠? 그거는 니네뿐만 아니라 지금 2학년도 내신에 여기 시험 범위인데, 걔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자마자 바로 안 떠오르는 거 무조건 나중에 다시 풀어요. 알았지? 그리고
보자마자 지금 또 올랐어도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도형이 그래, 원래. 안 보이면. 그런 말 많이 하지. 도형 푸는데 안 보였어요. 어? 그게 수능이면 어떡하려고. 그죠? 14번. 그래서 저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일단은 오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번은 아마, 이해만 하면은 쉬운데, 그러니까 심플해, 문제 자체가. 알았어? 그 말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자연수 D에 대해서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B에는 3의 P제곱분의 A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P의 최대값이다 그랬어. 맞지? 근데 B의 3이 1이고 B의 13이 2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값을 구체적으로 주면은 그냥 얘를 먼저 넣어요. 알았어? 얘를 먼저 넣어요. 다른 거 막 그 B를 뭔가 규칙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딱 봐도 지금 봐봐봐. 분모에다가는 3의 거듭제곱을 깔았고, 분자에다가는 지금 AN은 그냥 AN을 깔았잖아. 등차를 깔았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열이야, 이거? 3의 P제곱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3의 P제곱은 이거는 N에 대한 어떤 수열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미지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야. AN은 계속 변해, 숫자가. 알았지? 근데 거기다가 3의 P제곱을 깔아. 그랬을 때 P값을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P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N이 변해도, 그러니까 이 AN 값이 변해도 P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알았지? 예.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변형을 해버리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 보잖아. 처음 보는 형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넣어봐야 돼. 알았어?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N에다가 3 넣어가지고 B의 3이 1이다. 무슨 뜻이야? 다시 나를 읽어봐. 그러면은 그 Bn의 값이 누구야? P 값이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P에다가 1을 집어넣어. 3분의 AN, A3죠. 3분의 A3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P의 최대값이란 얘기인 거지. 알았어? 근데 수열 AN이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그럼 3번은 9 플러스 2D인 거잖아. 그지? 9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15번이 어렵긴 해. 쉽지 않아. 자, B3이 1이다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P가 1이라는 뜻이고 3분의 AN이 뭐가 된다. 여기처럼 자연수가 된다. 그때 N도 누구예요? 3번이고 A3 누굽니까? 9 플러스 2D죠. 그지? 무슨 뜻이야 결론은? 9 플러스 2D가 3 곱하기 어떤 M이나 뭐 이런 숫자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되게 하는 P의 최대값이에요. 무슨 뜻이야? 최대. 야, P가 최대라는 거는 제일 큰 게 1이라는 거니까 이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숫자가 3의 배수는 맞잖아. 그 다음 이 밑에 집 어떻게 돼? 3의 P제곱이죠. 3, 9, 27, 81. 그지?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는 되는데 얼마의 배수가 되면 안 돼? P의 최대값이라고요. 이 숫자가 3의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P가 최대가 1이라는 건 2는 안 된다는 뜻이지. 자, 이것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런 거라고. 어떤 숫자의 어떤 자연수라고 할까요? 자연수든 정수든가 이거에 최대가 1이다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알았어? 해석을 하면. 오늘 뭔 날이야? 오늘 뭐 급식에 수면제 탔니? P가 1일 때는 성립을 하고, 알았어? P가 2일 때는 성립을 안 한다는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알았어? 얘가 뭐일 때? 확장해서 최대 정수일 때까지. 유리수는 안 되겠지. 그치? 점 얼마가 있으니까. 이해됐어? 지금 이거 이야기 해줬죠. 누구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건 그 숫자가 성립하고
그 다음 숫자는 성립 안 한다.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최소값이 3이다. 무슨 말이야? 3일 때 성립을 하는데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성립을 안 한다도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식을 보통 여기까지 세우냐 여기까지 세우냐의 차이라고. 부등식이 나오는 데 차이지. 이해했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 플러스 2D라는 숫자는 3M꼴은 되는데 9, 뭐 K꼴은 안 되는 거지. 9의 배수는 되지 않는다. 알았어? 이런 이야기다.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D를 또 나열해가지고 수를 얻어 환장하는 거지, 지금. 알았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숫자를 세팅을 좀 해야 될까요? 어디 지금 D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지? 그럼 2D가 뭐예요? 3의 n-3인가? 그지? 그럼 D는 2분의 3의 n-3이겠지? 응? 공차 찾아야 되니까. 알았어? 아니, 그 D를 나열하라니까 찾으라고. 요렇게 되는 애들이야. 알았지?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공차가 D인 자연수 D라 그랬죠. 이게 자연수잖아요. 어? 그럼 니네 같으면 이 숫자를 어떻게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9를 생각 안 하더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M은 n-3이 짝수가 와야 일단은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보면 되지. 알았어? 최대값이 1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똑같이 13번도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렇게 해서 직접 나열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저 M에 따라서 D가 뭐가 나오는지를 뭐 표를 만들든 순서상을 찾든 해보는 거지. 이해됐어? 이때에 이제 M에다가 D, 쌤은 같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쭉 써. M 얼마 때 D 얼마 쭉 나열해보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해야죠. A의 13번이죠? 13번. N이 13번일 때도 똑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M이랑 D를 또 쭉 나열을 해봐. 뭐 여기 M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D가 주인공 아니지. 그죠? 쭉 나열을 해. 이해됐지? 그런 애들 겹쳐야 될 거 아니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거를 나열한 게 DN이라는 수열이다. 맞지? 응?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직접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낫잖아. 막 AM 플러스 점화식 형태 그냥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조금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니까. 알았지? 더 할라 했는데 쉬웠다. 자, 20번 봅시다. 20번. 일단은 그것부터 하자. 이거 fx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지금 얼마에서 갔는지부터 해보자. 미분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에서 모두 영향이 극값을 갖는데 세 점 알파, 베타, 감마의 함수값들. 근데 이제 gx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gx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모두 영향이 극값.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뭐지? 그죠? 예, 그런 거죠. 심지어 최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지금 뭐야 이게 미분을 해가지고 일단 x가 나오는 값이 간격을 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극소 두 개가 누가 더 깊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한 직선상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래서 미분해 보시면 아마 극소가 왼쪽 게 더 작을 거예요. 왼쪽 게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사차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함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걸 이제 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K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걸 접어 올렸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0이 아닌 극값. 우리가 이제 보통 0이 아닌 극값이면은 이 원래 극소, 극대, 극소였던 애들이 접어 올라왔을 때의 극값인 거지. 얘들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때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극소가 자동으로 되는 애들인데 이건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 상황 이런 느낌인가? 이걸 접어 올렸어. 그러면은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0이 아닌 극값은 요 아이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직선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근을 구해보면 X값 좌표는 다 나온단 말이야. Y좌표는 모르죠. K 때문에. 그지? 알았어?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얘가 0 나오고 1 이렇게 간격이 나오면 무슨 이야기야? 여기랑 여기 비율이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랑 같다는 거는 생각해 봐봐. 뭐 기울기 같다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식을 세우지 말고 봐봐. 닮음이 어차피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건 그러면
너네 둘 사이의 거리가 1이고 너네 둘 사이의 거리가 2잖아. 그러면은 요 함수값을 바로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의 차하고 얘랑 얘 차는 몇 대면 1대 2겠네. 그걸로 바로 비례식을 세우면 되지. 굳이 이거를 막 x의 증가량분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알지?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되겠다. 함수값들이. 근데 원래 함수에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붙어서 올라온 거고 얘네 둘이 그런 값이죠. 얘는 원래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f1에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뭐야? f에 0. 요거는 뭐야? f에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인 거지. 이거 가지고 하시면 20번은 끝나요. 그 다음에 21번. 0과 1 사이의 실수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정의되는 함수 fx가 있다. 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삼각함수 그래프 가지고 뭐 절대값 함수 뭐 이런 것들 등장하는 건데 일단 함수를 보니까 sin 파이 x 주기만 바꿔놨고 평행이동 전혀 안 한 거라서 좀 다행이다. 그치? 그거를 t로 위아래로만 옮기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가지야. fx가 sin 파이 x에다가 t를 더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 함수로 풀 거냐 아니면은 나는 그 t까지 넘겨가지고 그냥 sin 파이 x로 풀 거냐는 그게 가능한지. 봐봐. 평행이동은 삼각함수는 평행이동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막 평행이동해서 여기 안에 더하기 빼기 있어.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니? 이 안에 그냥 치환해가지고 풀어라. 그러는 게 평행이동을 특히나 위아래는 그나마 괜찮은데 좌우로 하는 순간 이제 그래프가 빡세지거든. 웬만하면 치환을 하자.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t라는 방정식을 풀면 두 가지죠? 두 가지야. 방법. 첫 번째 뭐야? 이렇게 푸는 거지. 알았어? 함수를, 그러니까 이걸 그려. 자, 봐. 절대값 fx 그래프 하고, 그 다음 누구? y는 t의 그래프 두 개를 보는 방법이 있고, 방정식 근의 이야기가 또 뭐 있어? fx는 뿔마 t. 그죠? 그냥 절대값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은 뭘 많이 쓴다고?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물론 아니다. 그냥 수투지. 아씨, 과목 헷갈려. 수투에서는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쓰지만 가끔 이거 쓸 때도 있고요. 그죠? 이게 우선순위야. 보통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우선순위야. 알았지? 이거 먼저 생각하고 이거 그리기가 애매하다 그럼 이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삼각함수 같은 경우 특히 사인 코사인은 뭐가 먼저야? 밑에 게 먼저야. 알았어? 사인 코사인은 밑에 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라인 여러 개 그리는 게 낫지. 왜냐면 얘네들은 모양이 일정하게 반복되죠. 그죠? 이해됐어? 그 극대극소가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fx 절대값 아예 풀어가지고 뿔마로 푸는 게 좋을 때가 많고. 그죠? 우리가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다. 알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가능할지 한번 볼까요? 보는데, 여기서는 방정식이 두 가지라서 봅시다. 얘도. 자, fx가 지금 t만큼 올라간 상태인데, 그죠? 그 t까지 넘길 수 있는지를 봐보면, 두 방정식 절대값 fx는 t 하고 절대값 fx가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 b라고 하자. 맞지? 요거 같은 경우는 t를 옮겨놓고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FT는 이게 봐봐. 지금 사인 파이 x까지는 좋은데 플러스 t를 해놓은 거에다가 이게 지금 fx야. 그리고 지금 fx랑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fx는 t의 교점 구하고 절대값 fx는 ft를 구하자 이거죠. 그죠? 근데 이 t 값을 여기 이번에는 f에다 넣은 거예요. 함수 값이.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동시에 문제를 풀 거면 요거를 그려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였으면은 이렇게 가능하다. 해봐. 사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인 파이 x, 잘 봐요. 플러스 t의 절대값인 거죠. 삼각함수는 이거에서 사인 파이 x가 뿔마 t죠? 뿔마 t죠, 그죠? 물론 이제 그냥 풀어도 되긴 해. 이거 해가지고 t 나오는 거 뭐 있어? 0이랑, 그죠? 또 뭐 있니? 마이너스 2t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인 파이 x 하나 그려놓고 0 하나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삼각함수 이게 더 편한 거야. 이 그래프 보기 편하잖아. 얘는 애매하게 위로 살짝 올라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이걸로 푸셔야 돼요. 무조건. 훨씬 편하잖아. 그럼 그냥 사인 파이 x 주기야 뭐 간격만 좀 달라지는 거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0이랑 마이너스 2t구나. 그죠? t의 부호가 나왔니? 0하고 1 사이. t가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값이 애매해질 수 있어. 0하고 1 사이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여기가 지금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이것만 본다고 치면, 알았지? 혹시 여기 청각에 좀 이상, 요즘 좀 잘 안 들려요. 이게 안 들. 아, 나만 그래? 어, 쌤이 내가 엄청 조용한 데서 공부 같은 거 하면 잘 못해. 졸려가지고. 그래서 쌤 원래 뻥 뚫리거나,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보다 카페 가서 일을 하거든. 시끄러운 데서 뭐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인데 잡소리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띡띡거리는 소리 진짜 싫어하거든. 와, 이게 내 소리로 묻혀볼라 했는데 이게 너무 계속 안 멈춰, 이씨. 도대체 뭘 얼마나 지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새로 줘? 새 거 줘, 그냥. 어? 구멍 뚫리고. 그치. 책상이 잘못했어. 책상이 너무.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돼? 0에서 1 사이니까 이 친구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이기 때문에, 알았어? 여기에서 교점. 이렇게. 여기 어딘가 지나가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알았어? 얘만 한다고 치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친구가 나와요. 알았어? 얘가 나오니까. 뭐 이것도 사실 하려면 근데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게 봐봐. 이게 들어있잖아. 이것도 들어있지.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그냥 푼다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파이 x 플러스 t의 절대값이야. 그 다음 ft가 뭐죠? 사인, 내가 ft 그냥 할까? ft로 할까? 어차피 얘도 어떤 이 t를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인 거니까. 그래서 사인 파이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ft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애매해지지. 모양이. 요것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t가 그래도 0에서 1 사이라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았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t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이때의 실근의 개수 따로 이때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풀 때는 이걸로 가고 쟤는 따로 하는 게 좋죠. 그럴 거면은 어차피 아싸리 얘도 그냥 하나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 그래프에다가 t도 긋고 ft도 긋고 이렇게 동시에 긋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랬을 때 각각의 개수를 a, b라고 하자. 근데 그 개수가 a가 더 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fx하고 t하고 만나는, fx의 절대값과 t랑 만나는 근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을 때에 t는 어떤 범위에 들어갈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t를 그거 해보자. 자, 볼게요. x축, 그 다음에 t를 긋고, 그지? 여기에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잖아. t가 지금 0에서 1 사이. 물론 이제 0에서 1 사이에만 할 수는 없고, 좀 잘 보면 t도 지금 0에서 얼마까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높이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왜겠어? 이거를 해놓고 그래프를 접어 올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자, 내가 3분의 1에서 그었어, t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요 정도만 그려볼게. 여기 값이 여기 값이 있을 거고. 이걸 접어 올려. 얘가 접어 올라오겠지. 근데 이 올라온 게 여기 3분의 1이랑 다시 만나느냐, 밑으로 가느냐,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교점의 개수니까. 이해했어? 정말 이해됐지, 그지?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또 t랑 만나게 할 거거든. 그러면 니네 같으면은 이게 폭이 일자리니까 여기 라인이 t긴 하지만 이 t에서부터 이 극소까지 거리가 1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얼마 기준으로 일단 쪼개야 되겠어? 2분의 1. 알지? 4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을 생각을 해내야 돼. 이해했냐?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거에 맞춰서 그리셔. 됐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주기를 파이지. 한 주기만 그리면 0에 마이너스 2에서 2죠?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네요. 한 주기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긋고, 그지? 반대쪽도 하나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놓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접어 올려. 하나를 이제 그려보고 나서 아 내가 범위를 어디까지 나눠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지금 그린 대로 한번 해보면 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가요. 이게 높이 똑같겠죠, 지금.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알지?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봤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축과의 교점들은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 라인, 그러니까 항상 삼각함수 그릴 때는 가운데 이거 축이 중요하지, 그지? 원래 x축이었던 자리가 중요하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t가 0에서 1 사이니까 ft 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봐. 이 점이 누구니?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관계니까 여기가 지금 2죠. 그지?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t라는 값이 x값. 왜냐면 ft가 필요해서 그래.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골라서 잡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t가 커지면 똑같은 t가 여기서도 이제 같이 커질 거. 알았어?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t가 이 정도 왔다. 그러면 그 t값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그어가지고 어때? 이렇게 근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t가 커지면 이 t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죠? t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봐봐. 현재 이거 샘플 하나 봐봐. 이렇게 됐어. 알았지?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 A 값은 어떻게 돼? 절대값 함수랑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양쪽 등호 빠졌지. 마이너스 여기 빠졌지. 여기 빠졌어. 알았어? 그럼 교점의 개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F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안 세봐도 FT가 더 적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그래프 상황은 그런 거야. 알지? 여기서 원하는 그래프 상황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T가 너무 조금 올라갔어. 그렇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T가 너무 작아. 막 10분의 1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X축을 그렸지만 거의 T도 안 나게 이렇게 쫙 깔려있다. 이해되지? 무슨 말? T가. 엄청 작다고 가정해보자.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안 잡더라도.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 폭을 좀 신경 써가면서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렸어. 그죠?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되고 얘가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극소가 이 극대보다 어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지. 알았어? 근데 문제는 t가 작잖아? 그럼 ft는 어떻게 될 것 같아? ft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찌됐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t에다가 넣은 y 값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전일 거 아니야. 굉장히 작으니까. 그럼 여기쯤에서 t를 넣으면은 이 ft의 라인도 어때? 낮아져. 알았지? 그러면 여기쯤에 어딘가에 t가 있을 거고. 알았어?
그 값을 대입한 게 여기 ft가 쫙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t가 좀 많이 올라와. 0에서 1 사이니까. 많이 올라와서 이 극소가 여기 t보다 좀 위에 올라와 있지. 어떤 것도 해야 돼?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프가. 이거는 그려가면서 좀 차근차근 해봐. 이런 거는 해봐야 돼. 이런 거는. 딱 답이 되는 것만 꼴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이제 조금 1에 가깝게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자. 무슨 말이야? 여기 라인 이렇게 오면서 얘가 극소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X축에 겨우 걸치는 상황도 해볼 수 있다. 알았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숫자 안 정했잖아. T 범위.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먼저 이런 경우도 있겠고 좀 더 올라가면 이런 모양 되겠고 이 그래프 모양을 딱 구분해 놓고 그때에 맞는 T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하지. 이거 보자마자 T 범위를 어떻게 생각해?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설지나 이런 참고를 할 때 그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지. 걔네들은 처음부터 어때? 그냥 T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딱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죠. 이씨,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그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그 T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럼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냥 쌤이 지금 왼쪽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려보면 어차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파악하고 그지? 왜 부른지 알지? 이렇게 하고 쓱 고개 돌릴 때 봤어. 뭔가가 시커먼 게 내려가는 게 보였어.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찔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그래서 오답할 때 그냥 이런 애들 삼각함수 그래프는 요즘에 잘 나오니까 아예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런 좀 복잡한 케이스가 많은 것들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죠. 알았어? 안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딱 봐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실전에서 절대 못해요. 알지? 절대 못해. 그때그때마다 이제 T 그어보고 FT 그어보고 그때에 뭘 찾아? 교점의 개수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 언제일지가 보이겠다. 알지? 됐어? 바로 보일 거야. 그게 이제 21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4, 15 나머지 앞에는 자기가 개념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는 뭐 이따 질문하던가 아니면 그리고 오답도 따로 정리를 그거는 골라서 하는데 일단은 쌤이 봤을 때 14, 15랑 21, 22 이거 두 개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쌤이 이거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매스플랫에다 해놓는 거는 오답노트 유형 분석을 따로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니네가 실제 틀린 걸 입력하지 말고 알았어? 본인이 오답노트 할 문제들만 체크하세요. 이해됐어? 오답노트 할 문제들 이미 체크를 했으면 다시 초기화할 테니까 이따가 이해됐지? 오답노트 할 번호만 입력하세요. 그럼 내가 그거 그대로 뽑아줄 테니까 22번 봅시다. 가 조건에 F2는 F4고 3차 함수인데 2하고 4를 일단은 근으로 인수로 갖는다. 근데 F2하고 F4, 그러니까 2하고 4의 미분계수가 이거는 근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세실근이 물론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라 하나가 중근일 수도 있고 그지? 지금 2하고 4는 나왔는데 나머지 한 근의 정체가 안 나왔잖아. 2하고 4랑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어디에 있을지 2, 4랑 사이에 있냐 아니면 바깥에 있냐 이거를 기울기가 알려주는 거죠. 확실한 건 얘네들은 극값이 되지 않겠네.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 그 3차 함수에서
근이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여기 세 개가 근데 기울기가 서로 어떻대? 부호가 같대. 무슨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란 얘기죠. 그지? 아,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그 사이에 있구나 라는 힌트를 가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에다가 x-2에 뭐 x- 뭐 k 그 다음 x-4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존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건데 나 조건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딱 모양 느낌 왔잖아 그지? 뭔지 그거에 정적분을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가 3개고 가장 큰 값이 m이다라고 했는데 이 나 조건에다가 별표를 12만 7천 개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모양이 여러분들 개념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 잘 봐. 자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어? F3 F3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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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이유가 뭐야? 근데 봐봐. 나는 그냥 외우는 거는 비추라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쓰는 건 맞아. 이거 했는데 만약에 이 꼴인데 여기서 이거 예부정적분의 라지 fx라고 한다면 라지 fx 마이너스 f3 빼기 뭐 해가지고 뭐 x 마이너스 3에다가 x를 3으로 보내가지고 아 이것은 미분이군 해가지고 라지 f 프라임 3 해가지고 오 그러니까 이게 놈이군 해가지고 f3 이렇게 하는 거는 무식한 거지. 알았어? 그러나 그냥 외우는 것 또한 도움이 1도 안 돼.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써줄게. 이 방법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다가 이걸 쓰는 건 말이 안 돼. 이해됐지? 됐어? 너무 막 썼다 글씨.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를 알아야 거기 있는 나 조건에 그죠? 표현이 조금 바뀌었잖아. 바뀐 거 이해했어? 잘 봐. 차이점. 그래서 일부러 이거 쓴 거야. 차이점을 혹시 찾았나요? 제가 네,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찾으셨는지. 찾았죠?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요거를 만들 수는 있어야 돼. 알았어? 이런 거는 그냥 3점짜리일 거 아니야. 그냥 슉 하면 되고. 맞지? 수능 볼 때 자기는 돌 다리도 두들겨 건너겠다 해가지고 한 6번 같은 거 푸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거는 신중한 게 아니라 뭐야? 무식한 거라고. 맞지? 구분 잘하자. 우리 신중한 거와 무식한 건 잘. 여기는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자.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거의 부정적 분함수를 따로 문제에서 지정을 안 해줬으니까 이걸 라지 fx라고 보통 많이 쓰니까 보통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응? 이게 이거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를 후보 1번 후보 1번 맞지? 후보 2번 후보 2번 자 여기서 이제 퀴즈 쌤이라면 어떻게 풀까요? 막 던지지 마. 나만 보면 미움밖에 더 안 떠오르냐. 쌤이라면 식 세팅을 어떻게 하고 풀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나는 뭘로 풀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지금 우리가 함께 한 게 벌써 7개월이 돼 가는데 이게 지금 어? 세훈아 네. 우리 눈치가 영에 수렴하는 세훈아 네. 쌤이랑 몇 번을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니야?
2번. 고민을 왜? 당연히 2번이지. 누가 무식하게 저걸 뺄셈을 써? 어? 0분의 0꼴은 무조건 분자 통째로지. 알았어? 우, 우. 네. 서민들이요. 서민. 저번에 우리 뭐였지? 중산층이었냐? 중산층의 정의. 저는 중산층이 아니었어요. 그거 받았어? 고유가 지원금 받았어? 나 그거 받은 사람 찾는 중이야. 분명히 국민의 70% 준다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다 국민을 꽁쳐놓은 게 확실해. 어디다 그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국민 그 분모가 달라. n분의 x가 70%인데 우리가 하는 n이 아니야 지금 여기 n이 더 있어. 어? 전 찾고 있어요. 어? 나 완전 설레가지고 새벽에 바로 그래서 2번 방법으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꼴은 그냥 하시고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보라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어떤 친구 오든 간에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요거 딱 보세요. x가 뭘로 갈 때 이게 그 미분계수의 정의 꼴이잖아. 그지? 이게 분자로 올라갈 거 아니야. 무조건 분자를 통째로 함수로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알았지? 물론 이거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어차피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지금 요 라지 fx는 누구를 라지 fx로 잡은 거야? 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지. 부정적분은 그 함수 정확하게 알아 몰라? 그래서 부정적분이잖아. 그죠? 이해됐지? 근데 이 함수는 물론 a가 미지수긴 하지만 모르는 문자긴 하지만 이 함수를 이렇게 주면 그럼 이 함수는 적어도 똑같아. 이 gx도 fx의 부정적분은 맞지? 그지? g 프라임이 f 맞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야? g에다가 얼마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값이 얼마밖에 없니? 얼마 넣으면 a를 넣으면 3도 넣을 거야. 근데 a를 바로 넣어야 되지 않아? a를 넣으면 0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부정적분을 이렇게 라지 fx나 라지 gx로 치환하는 것보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치환하는 게 훨씬 깔끔해요. 명확하지 함수가. 알았어? 이렇게 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볼 건데 얘가 그래서 이제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지? 오케이? 이 방법보다 이게 낫겠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좀 써볼까요? G에 3이 0이고 G는 원래 누구도 0이야? A도 0이야. 그지? 그래 A가 0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머나 G 프라임 3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았지? 자 우리 아가들 기억나나 볼까? G3이 0이고 G'3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거 두 개로 GX 찾는 방법이 혹시 뭐였었지? 접선 3,0을 지나고 3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과 GX가 뭐한다? 접한다는 뜻이라고. 알았죠? 주입식 교육의 결과고. 잘 봐. 해줄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어떤 함수 fx가 f의 뭘로 하지? 숫자로 할까? f의 1이 2고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자 특징 x 값이 그대로야 1. 알았어? x 값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돼. 이 정도는 돼. 이거 보고 이건 무슨 말이야? fx가 x 마이너스 1에 뭐 제곱을 인수로 가져오는 뭐 다 하는 기본. 근데 그 인수로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저 위에 게 안 되면. 그 말은, 알았어? 그 말은 얘가
X축이랑 접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봐봐. Y가 0이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은 X축이야. 맞니? 어려운 질문이 내가. 기울기가 0이고 Y 값이 0인 곳은 X축이잖아. 그래서 X축과 접한다. 그럼 그게 되는 사람이. 그럼 요거는 뭐야? 1일 때 2를 지난대. 1,2. 그죠? 그 다음에 그때의 기울기가 마삼이래. 그럼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과 이 내용이 알았어? 직선과 fx가 뭐 한다? 접한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거를 fx를 만약에 이게 뭐 3차다 뭐다 해가지고 fx의 식을 세울 때 대부분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최고차계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세제곱 ax제곱 내가 제일 싫어하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 넣으면 2고 미분에서 1 넣으면 마3이고 연립하고 막 생초 난리를 치죠? 진짜 극혐한 멸종이야. 피라냐 같은 황소개구리. 얘는 접한다니까? 그러면은 fx가 누구랑 연립하면 야 마이너스 3 기울기 갖고 1,2 지나는 직선을 또 무식하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어이 말대꾸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몇 x 1 넣으면 얼마 더해야 2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이제 수열할 때 뭐 하는 줄 알아?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저런 애들이 꼭 이렇게 한다. 2 더하기 m 마이너스 1 d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개를 처하고 이제 똑같은 애들 똑같은. 원리가 같은 말이거든. 직선. 그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저건 저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약간 좀 뭐지? 도련변이? 줄 데가 없지. 연관성을 모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해 안 좋아해? 개 싫어하지. 몇 n? 플러스 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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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훈이 그럴 수 있지. 세훈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의 평소 행적을 보면. 그죠?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접한다와, 그럼 최고치 한계에서 뭐 1이라고 치면, 얘가 지금 누구로 인수를 가져? x-1 제곱을 갖고, 나머지 한 근은 몰라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fx 미정계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수투 쌤이랑 할 때부터 쌤이 이야기를 해줬죠. 이거 안 되면 내가 뭐라 했어? 이번 여름방학 때 2학년 특강을 청강하시면 된다고. 2학년 애들이 이거 할 거니까. 알지? 응? 알았어? 그래서 여기도 똑같다. 이 gx란 녀석이, 그죠? gx란 녀석이 몇 차야? 근본적인 질문. 아니, gx 몇 차냐고. f가 몇 차야? 그럼 gx 몇 차? 4차인 녀석이. 알았어?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맞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값을 3개 갖는 건 이미 시작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 값을 어디서 가져요? 2와 4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gx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4차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얼마? 2고 아까 여기가 4였잖아. 기억나지? 그지? 그런 친구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놈이고, 물론 이제 직선식을 그러니까 식 세울 때는 직선 쓰고, 그래프를 보면 이런 상황이고, 3일 때가 0인 거니까 3이 한 요 정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그죠? 4랑 2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3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야? A 있네. 맞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되는 보면은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어. 이 3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맞죠? 그중 가장 큰 값이 M이다. 됐니? 여기 되는 A의 개수. 이게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만 주냐면 막 여기에다 많이 줘. 요건 그냥 3에서 미분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얘기네. 잘 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어디겠냐, 너 같은.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이거라고 쳐. 이 그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해야 돼. 이해됐지?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3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야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봐. 보세요. 눈을 크게 떠. 3에서 미분계수가 음수라고. 이 3이 여기 있으면 되겠니? 3이 여기 있겠지. 됐어? 3은 여기 있을 거라고. 네. 이해됐죠? 근데 A랑 3은 함수값이 어때? 똑같아. 알았어? 그럼 봐봐. 여기 어딘가 내려가는 곳에 3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3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3의 함수값이 여기고 그 3의 함수값이 0인 거니까 X축이 여기 있어야 맞아. 상황이. 불편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GA가 0이 되는 A가 몇 개라고? 3개라고. GA가 0이 된다는 건 이 GX가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인데 지금 몇 개 있어? 세줘야 돼. 1, 2, 3, 4.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이 3개가 안 되고 4개가 되는 건 뭐 때문일까?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이제 되는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 그러면 생각해봐봐. 우리가 어떤 4차 방정식에, 이 4차 방식이잖아. 4차 방식의 근이 3개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근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치, 중근이 존재해야 돼. 그죠? 중근이 존재한다는 건 4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느 라인, 극소, 극대, 극소 이 셋 중에 하나가 X축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4에다 한번 잡아볼까? X축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뭐가 망했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3이랑 A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 여기가 3인가? 안 됐잖아 방금.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일단 극소가 왼쪽에 더 작은 거는 일단 보류. 요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여기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방금 했듯이 여기가 2야. 여기가 4고 여기가 몰라요. 그치? 근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친구는 누구보다 가까워. 누구랑 더 가까워? 2랑 더 가까워야 되는 건 맞아. 알았지? 근데 2하고 4 한가운데 누가 있어? 3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3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3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3의 함수값이 X축이잖아. 0이니까. X축을 그었을 때 근이 몇 개? 3개가 되는 X축을 그어주면 바로 해결되겠지. 어디야? 보이지? 알았어? 이렇게 X축을 그리면 요거는 돼버리네. 여기가 딱 3이 되면 끝이네. 이런 이야기다. 알았어? 그래서 GX를 쌤은 이제 GX 이렇게 잡은 거고. GX. 현재 그린 게 GX 그래프야.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한 근이 존재를 할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GX가 2를 뭘 가져? 중근으로 갖는 그런 함수구나. 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추가됐을 테니까. 그중 가장 큰 게, 맞다. 그중 가장 큰 게 M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M이겠죠. 얘네들이 다 A다. 그러니까 A 값은 몇 개 있어? 3개 됐지? A는 2, 3, M. 여기서 가장 큰 게 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맞죠?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아이디어가 여기 지금 보면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 가천대 논술 기출의 실제 기출, 모의논술 말고 실제 기출의 난이도는 22번 정도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최상위권을 합격할 수 있어요. 최상위권으로. 높은 걸.
맞지? 안정적으로. 이런 수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가볍게 풀 수 있는 애들이 가천대만 가겠어? 그 이상 가겠지. 아냐? 근데 이거를 적어도 이제 오늘 이해를 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비슷한 건 이게 좀 써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수능도 준비가 되면서 같이 이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얘들아 26번은 개념을 이건 그 내일 모레 하고 나서 우리 이번 주가 2시, 4시였죠? 2시, 4시? 그러니까 2시 정도에 문이 열릴 거기 때문에 2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 학원에 쌤이 있을 거라서, 어, 그 수업 외에도 모의고사 볼 사람들은 평일에 못 오고 일일 볼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일에 그럴 거면 그냥 아싸리 시간 될 때 주말에 봐. 어떻게 뭐 수업 끝나가지고 집에 갈 생각에 무조건 가방 들고 나가지고. 알았어? 맘 같아서는 그냥 그날 무조건 전원 다 남겨서 모의고사 보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자유를 드릴 테니까. 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듯이. 잘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뭐 그거 아니면은 그냥 보셔도 돼요. 토요일도 있어요. 토요일에 이번 주는 논술이 없으니까 그냥 토요일에 보셔가지고. 근데 아마 선생님 봤을 때 내가 수업을 오후에 안 하면은 학원 문이, 근데 오후까지는 학원 문이 열려 있으니까 토요일에 보셔도 되고. 쌤이 시험지는 토요일에 뽑아놓고 꽂아놓고 갈 거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모의고사를 내가 부득이하게 못 본다. 그럴 때 제가 쿠폰 드렸죠. 알았어? 지금 쿠폰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세훈 쓰셨고 지호 저번에 썼고 그렇지. 응? 쿠폰 몇 개였더라? 응? 5개였죠? 6개야? 아, 근데 일주일에 한 달에 4개를 보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괜찮아. 나중에 일주일에 2-3개씩 볼 거니까. 6개, 6개, 6개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쌤한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갖고 와도 됩니다. 알았어? 정말 모든 상황 있을 때 하시면 돼. 설마 이거를 아꼈다가 나중에 수능 파이널 6개 정신이 나간 거죠. 파이널 때, 뭐 쓰던, 1일 1일 모의고사 할 때 쓰던가. 7일 동안 7개 볼 때 쓰던가. 근데 써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언제 이제 근데 잠깐 육모 보기 전에 할 수 있나? 모의 수능을 한번 학원에서 아침부터 한번 모의까지 한번 봐야겠다.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름방학 후부터 여름방학 끝난 시점부터 수능 볼 때까지 매주 했어요. 거의 최초예요. 그렇게 한 거. 매주 했어요. 매주. 매주 일요일에 원장님이 조교까지 써가면서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일요일에 아침 8시 대신에 입실 시간 놓치면 굳이 못 봐. 그래서 8시 20분까지 학원에 들어와서 그냥 자습실에서 그래서 종까지 다 그 안내 방송까지 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 방송까지 시간 맞춰서 틀어가면서 국어하고 수학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영어 듣기 평가하고 탐구 보고 이렇게까지 시켰다. 징하죠. 네, 그런데 쌤은 이제
그 뒤에는 할 사람은 하고, 쌤은 그때 일요일에 수업을, 니네처럼 이렇게 수업을 뒤에 했었어가지고, 그냥 국어, 영어, 아니 뭐 국어, 수학만 시간 맞춰서 해라. 그리고 국어, 수학하고, 국어는 뭐,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알아서 오답하시고, 수학은 점심 먹고 바로 수학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쌤도 국어는 한 2, 30개 있는 것 같아. 작년에 그 인간들 때문에 샀어. 사가지고. 근데 이제 애들이 국어는 많이 있더라고. 국어도. 국어하면서 받은 거, 뭐, 지들 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야. 국어를, 쌤이 보면 애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주에 이제 올 건데, 오는데, 자기가 시험지가 없다 그러면 쌤한테 이야기하면 쌤이 인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와도 되고. 시작 시간과 끝 시간만 정확하게 대신에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보고, 이제 종 치면은 이제 본인이 갖고 온 시험지는 본인이 이제 채점해서 오답하는 거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일정한 곳에서 한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재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주는 쌤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온다 그러면 갖고 오고. 수학은 이제 쌤이 주는 거죠. 수학은 주고. 그렇게 했었다, 작년 애들은. 예전에는 수능 전에 막 한 번? 이렇게 했어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때는 도시락까지 싸오고 했어요. 도시락을, 왜냐면 이게 도시락을 싸는 게 왜 필요하냐면 도시락을 안 싸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수능 도시락을 싸본 적이 도시락 자체를. 왜냐면 쌤 부모님 세대는 나는 중학교까지는 도시락을 쌌거든. 그러니까 도시락 싸봤잖아. 고등학교는 급식이었죠. 근데 그게 도시락을 평소에 뭐 어디 갈 때 놀러 갈 때 싸봤다. 보온도시 싸봤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 보온 도시락을 잘못 열어가지고 뜨거운 국물을 쏟은 애들도 많고. 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이게 보온 도시락 같은 게 이렇게 돌려 닫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닫으면 이렇게 뭔지 알지? 제대로 이렇게 안 닫힐 때 있어. 그거 억지로 열다가 그거를 모의 수능을 한 애가 있거든. 학원에서 했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찾아온 거야. 물티슈랑 좀 달라고. 왜 그랬더니 이거를 열다가 세게 열다가 이렇게 팍 열어가지고 이렇게 쏟았대. 그게 수능 날이었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라고 예전에는 도시락도 싸우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밥버거 먹든가 해라. 그죠? 롯데리아 먹든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시험 보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1학기 때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미친놈. 제대로 미쳤네. 지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쌤이 한 말이. 아, 미쳐. 그러니까 너는 눈치가 너무, 응? 세훈이는 안 와. 절대 안 하지. 안 오죠. 너는 그 시간에 자야죠. 응? 네가 8시 20분에 온다고? 그러려면은, 뭐, 7시에 일어난다 치자. 그럼 너는 전날 7시에 자야 되잖아. 거의 죽은 거지, 그 정도면. 그죠? 일단, 오늘 그거 한 거 정리하고, 먼저 일단은, 보통 그거 26번은 그래서 내일 모레 개념하고 해주던가 할 텐데, 28번은요, 확통 28번은 치역과 공역이 같을 확률인데, 맞지? 치역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 찾으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치역 4개는 어떻게 해야 돼? 치역가, 이거 할 때 치역 2개, 치역 3개까지 좀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치역 2개, 치역 3개, 식 한번 써보고. 4개는 빡세. 전체에서 치역 2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걸 다 빼는 게 너무 빡세서. 알지? 치역 문제 요거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해볼까? 6개에서 4개로 가는 거지. 경력, 공역 옆에 시험이 하나인 거, 시험 하나인 거 있어야 4개죠? 시험 2개인 거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2에 4제곱? 2에 4제곱? 아, 6제곱. 마이너스 얼마? 2. 맞아? 확실해? 오! 달렸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골라야죠. 이거 필요하죠. 골라야지. 알았어? 좋아요. 첫 3개. 동원이 뭐고? 이거 왜 펼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펴고 있는 거죠, 시험지? 어허, 첫 3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3회, 그러니까 똑같아. 치열 골라. 4치 3을 해서 공역중으로 치역이 되는 3개를 고른 다음에, 이제, 곱하기 3회는 6제곱에서 이제 하나씩 빼는 거야. 치역이, 그죠? 이미 3개 골라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다 몰리는 경우 3가지. 3개. 치역이 2개인 걸 따로 해야 돼. 그래야 중복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는 그 3개 중에서 내가 방금처럼 2개를 고르고 2개 6제곱 빼기. 이건 거의 기본이죠. 맞지? 이렇게 해야 이게 치역이 1개, 이게 치역이 2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그래야 니네가 치역 4개를 풀 수 있어. 알지? 치역 4개는 더 가지 마. 안 돼. 더 길어져. 그러면 이거 다 빼야 되잖아, 지금. 그지? 치역 4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3개까지는. 근데, 그날, 분배. 그지? 그래서 이제 분할의 장단점이 뭐냐? 장점은 이해는 쉽다. 이해는 쉽다. 단점은 케이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개수 보고 다 눈치채야 돼. 그러면 세 팀으로 쪼개야 되잖아. 6명을 세 팀으로 쪼개야 돼. 그럼 6명을 세 팀으로 쪼갠데, 그러니까 일단 4시, 3은 똑같이 해요. 치역이 되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4개 중에서. 골라놨어.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먼저 해야 돼. 분할을 할 때, 뭐뭐 있냐? 6을 3개로 쪼개놓고. 작은 것부터 해. 1, 1, 4. 그죠? 1, 1, 4로 쪼개는. 뭐야? 6시, 5시, 4시, 4. 어? 보면 안 돼. 보이는 거. 그 다음 곱하기 얼마? 200분의 중복되잖아. 그 다음 더하기. 또 뭐 있어? 1, 2, 3으로 쪼개는 게 1명, 2명, 3명. 그러면은 6시 1, 5시 2, 3시 3. 이거는 다 다르니까 숫자가 1, 2, 3 다 다르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게 많아지면은 이 방법이 좀 비추. 알았어? 더 해야 돼? 하나 남았잖아. 2, 2, 알았어? 또 어떻게 하자? 6시, 4시, 2시, 나누기,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세 팀들을 각각 내가 고른 치역에다가 분배해줘. 분배해주죠. 그래서 4P3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치역이 4개인 거는 이걸로 하죠. 6개를 몇 팀으로? 4팀으로 쪼갠 다음에. 알았어? 거기다가 4팩을 돌리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사이좋게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미적분은 28번 해드릴게요. 28번. 어머, 이거는 이거 28번. 이게 미적분. 이게 미적분, 이게 미적분. 알았어? 28번. 이게 미적분. 풀었어?
이게 미적분이네. 이해할 수 있어. 사인 파이의 2의 x. 이거 지워도 돼. 그렇지. 칠판 하나 필요한데. 미분.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의 2의 fx 곱하기 2의 fx 곱하기 f 프라임. 알았어? 이게 미적분인데 이게 엄청 어렵지 않아. 이거 굉장히 깔끔해. 이런 거 나오면 미적분, 야,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미적분은 확통하고 점수가 별로 안 나. 3점도 안 날걸? 알았어? 어제 그 애들 와가지고, 재우생, 대학생 한 명씩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해줬는데, 올해 수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줬는데, 공통 어려울 거고, 확통 어려울 거다. 미적은 여전히 쉬울 거다. 어? 미적 예전보다 쉬워진 건데? 쉬워진 거. 쉬워진 거. 그래서, 이유가 있다. 내년 수능이 미적분이 안 나오고, 확통하고 공통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실험 대상으로, 마루타 느낌으로, 이제, 어떤 정도로 내야 변별력이 생기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확통도 조금 까다롭게 될 거다. 근데 지가 그래봤자 확통이지. 해봐. 이 문제는 미분할 줄 알고, 극대급수가 뭔지 알면 풀려요. 약속할게. 딱 이것만 할게. 알았어? 미분했지? 극대급수. 극대는 프라임이 뭐에서 뭘로 바뀌어? 그지? 알았어? 자, 거기 이차함수 봐봐. 이차함수 봐보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진짜 지워야 될 것 같아. 아, 힘들어. 그거 뭐지? 자, 이거야. 맞지? 이차함수 공산 없지? 그죠? 근데 얘가 0에서 극대값 2분의 1 갑니다. 자 봐. 0에서 극값 2분의 1이면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근데 0에서 극대 2분의 1이잖아. 그럼 프라임이 뭐에서 뭘로 바뀌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 그럼 잘 보면 그럼 생각해봐. 프라임이 0 되는 거잖아. 0을 넣으면. 0 넣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코사인. 아니다. 다 써야 돼? 이게 0이란 얘기인데 잘 봐. 이거 0 맞아. 있거든? 그죠? 에? 아니 2차 함수가 1창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에서 얼마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그잖아. 이거 부호 뭐야? 플러스 지수함수인데 전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얘는 부호 뭐야? 이거 부호 뭐냐고. 전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 그럼 저 친구 어때야 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 알았어? 됐지? 자, 극대값 2분의 1이래요. 극대값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러면은 사인 파이에 2의 F0 이거는 못 풀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쉬운 거라고. 잘 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야. 어려워? 이거 얼마겠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가겠지? 그지? 이거 두 개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2의 F형이 6분의 1하고 6분의 5일 텐데요. 알았죠? 근데 그놈이 어디에 또 있어? 여기도 있죠? 코사인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누구야? 6분의 5지. 알았냐? 그래서 2의 F형은 6분의 5야. 알았냐? F형은 ln 6분의 5야. 알았어? 나중에 앞으로 봐봐봐. 이게 왜 내가 되게 쉬운 28번이다 라고 했는지를 알게 돼. 맞지? 이거야. 내가 알기로 고정고 기말고사 수준이면 이게 아마 중급 난이도일걸? 기말고사 수준 이게 중간 난이도. 왜냐면 이거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정답률이 50%가 넘어요. 맞지? 왜? 내가 지금 한 게 뭐 있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극대급수 정의만 갖고 하겠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고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문제에서 뭐라 했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실수 p에 대해서 gx가 x가 p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p의 개수가 5개래. 이게 별표죠. 별표에. 봤어? 자, 그럼 생각해봐. 프라임이 누구야? 얘지? 그죠?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기초에도 많이 있었어. 합성함수의 극값인데, 잘 보시면, 극값 프라임이 0 되는 근을 많이 갖는 게 누굴까? 삼각함수겠지. 다항함수는 지가 해봤자 한계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야? 이미 하나 나왔어.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고 부호가 바뀌는 녀석이 5개라는 거지.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 나왔어. 그죠? 그럼 어디서 4개가 나와야 돼? 여기 얘는 지금 들러리라고. 얘는 지금 지워 그냥. 알았어?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이 알았니? 얘가 0이 되면서 부호 바뀌는 게 몇 개 더 나오면 돼? 4개가 더 나오면 돼. 그러면은 저 부분에서 똑같은 28분인데 설명 시간이 이렇게 다르죠? 여기서 저기서 코사인 필요 없어. 자, 제가 0이 되는 거. 코사인 0이 되는 거 어떻게 생겼어? 2분의 홀수. 그죠? 2분의 홀수. 그래서 2의 fx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느낌이 된다. 똑같이 fx가 뭐가 되는? ln 2분의 1, ln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 끝났어. 다 했어. 알았니?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라서 1이라는 그 범위가 그냥 4개면 끝나는 거야. 잘 봐. 이치 함수가 있어. 이제 1학년도 풀어. 자, 여기가 ln 6분의 5야. ln 2분의 1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운데고 이치 함수 모르잖아. 그 마이너스 1하고 우리 이게 지수록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이 한 이쯤 있다고 치자. 알았니? 그래서 치자. 근데 얘네들이랑 만나는 교점들 다 세보니까 5개라는 거라고. 얘가 지금 이미 하나 나왔지. 4개만 찾으면 되는데 ln 2분의 1은 얘가 작잖아.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ln 2분의 3 있죠? 여기 어딘가 있나 봐요. ln 2분의 3 지금 2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 누구 들어가야 돼? 그 다음 타자 ln 2분의 5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몇 개예요? 다 해서 다 됐죠? 그럼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 시간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 따라서 이 2차 함수에다가 1을 넣어. 알았지? 1을 넣은 함수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 ln 2분의 5와 ln 2분의 7 사이에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범위 나와요. 맞지?